동방견문록 서편. 동방견문록 서편은 마르코 폴로에 붙인 니콜라와 그의 동생 마페오가 1250년 콘스탄티노플을 출발해서 졸다니아인 크리미아 반도 남부를 거쳐 볼가라사라의 우카카인 사라토프, 티그리인 볼가강을 거쳐 1261년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몽골의 서정편에서 화레짐이 있었던 우즈베키스탄의 지명 부하라, 사마르칸트, 히바 등은 모두 우리의 지명 관중과 상도가 있었던 개경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폴로 일행은 1264년 부하라를 출발해서 1265년 상도 즉 현 차이나에 조작 이입된 상도에 도착했다고 현 우즈베키스탄에서 차이나 상도에 이르는 지명들을 추가 지명 이입 조작을 했습니다. 부하라가 바로 상도이며 고려의 개경입니다. 1269년 폴로 일행은 쿠빌라이의 친서, 실제는 대법왕청인 천주의 친서를 가지고 로마 교황청에 전해주고자 아크레인 레바논에 도착했고 이후 우여곡절 끝에 1271년 교황의 신임장을 가지고 터키와 중동을 거쳐 신강을 지나 1274년 전 차이나 상도에 도착했고 이후 17년간의 활동 이후 1291년 폴로 일가는 천주를 출발해 남진하해 인도양을 거쳐 1295년 베니스에 도착하는 것으로 모든 여정이 마무리된다는 것으로 폴로 일행들이 처음 거쳐갔던 지역들의 지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베니스와 콘스탄티노플의 정체. 현재 역사 속의 무대 콘스탄티노플을 이스탄불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무대는 베니스입니다. 이 역사 속 베니스의 의미와 정확한 위치를 확정하지 못하면 우선 오셀로를 이해할 수가 없거나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베니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현 이탈리아의 베네토주의 주도가 베니스인 베네치아입니다. 베네토주의 동북방에 인접해서 프리올리 베네치아 줄리아주가 있고 고리치아, 우디네, 트리에스테, 포르데노네의 4개의 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리올리 베네치아 줄리아주의 베네치아의 표기는 현지에서는 비네지에 혹은 베네지아입니다. 비네베네는 외냐로도 발음할 수 있으니 제 귀에는 외양 즉 밖이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원래 19세기 중반경에 이탈리아의 이 지역을 역사 속 베니스인 베네치아로 조작할 때 이베리아 반도의 소코레의 중심이 있었던 그루지아의 고리시에 있었던 보살부를 의미하는 고리샤와 그 외지의 정치 중심지인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인 현 이스탄불을 부르던 베네시아를 이동시키고 축소시켜 소코리아의 중심 그루지아를 여기 이탈리아의 고리치아와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인 베네샤를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로 심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양과 샤는 둘 다 장소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외양샤, 베네시아의 양과 샤는 동호 반복입니다. 그래서 외샤, 외양 즉 밖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샤가 지금의 이스탄불의 이스로 남게 되었고 이스는 이스탄 즉 훈민정음의 스탄은 땅이라는 말이 되고 거기에 불교의 의미인 불박이 붙어서 현재의 이스탄불이 된 것입니다. 베니스의 중국어 표기를 보면 위는 외의 발음을 표시하고 니는 진흙땅으로서 양의 발음과 의미를 다 표시하는 말로써 그루지아의 고리샤와 이스탄불의 베네시아의 이동 축소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말입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베니스, 베네치아는 이스탄불로서 이곳의 역사가 축소 조작되면서 현 이탈리아에 조작 이입되었던 것입니다. 동방견문록의 모든 지명의 연속은 베니스, 콘스탄티노플의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베니스가 콘스탄티노플로 이곳이 훈한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이스탄불이었습니다. 동방견문록의 조작을 통해 역사 속 베니스인 이스탄불의 역사를 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이식한 것을 정당화시켰던 것입니다. 왜 현 유럽의 1000만이 넘는 도시 이스탄불이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이스탄불의 이스는 외양, 밖의 의미로 튀니스의 의미는 밖에 터이고 이스터 섬은 밖에 터이며 파키스탄에서도 이슬라마바다는 밖에 라마 박터입니다. 이스의 지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탄불이란 탄, 땅, 터이고 불은 부다 붙여 밝은으로 탄불, 불탄이란 박땅입니다. 볼가라, 사라이. 볼가라는 볼가강의 중류에 있었고 사라이는 볼가강의 하류인 아스타라 항구에 위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앞편에서 불가리아와 헝가리가 몽골이었고
이들이 발원한 중심지가 역사 속 볼가강 유역으로 볼고그라드라고 했습니다. 즉 이곳이 바로 몽골의 중심부였던 것입니다. 폴로는 몽골을 타타르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현재의 타타르스탄은 모스크바의 동쪽 우랄 산맥의 서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북해인 타타르는 카자흐스탄으로 잘 정립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카자흐스탄을 현재의 모스크바 동쪽 타르타르 공화국 카잔에 지명 이입했던 것입니다. 현재의 카자흐스탄이 북해인 카잔이었고 모스크바 볼고그라드 유역이 몽골의 중심부였던 것입니다. 조작된 동방견문도에서조차 타타르스탄을 몽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현재의 몽골은 조작되었던 곳이라고 스스로 밝히는 것입니다. 볼가라, 발가라, 발가라인 고려라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사라이, 살, 보살이라는 우리말입니다. 아스트라한, 아스는 아시, 원 또는 초기의 의미이며 트는 더 땅이고 한은 한국, 한국의 의미입니다. 우카카, 티그리. 우카카는 볼가강 우한에 사라이와 볼가라 중간쯤 되는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볼가강을 티그리강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우카카, 우란 위세의 의미이며 카는 샤카를 의미합니다. 러시아 및 슬라브 국가에 있는 지명 스크는 샤카의 의미로 우카카를 또한 사라토프라고 합니다. 사라토프, 사라는 살이라는 보살의 의미이며 토는 더 땅이라는 우리말입니다. 우카카와 사라토프가 빛 법왕청 보살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티그리, 티는 더 땅의 의미이며 그리는 사해로 이동한 고려인들을 그리, 코리, 크리, 갈리구루, 크로 등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티그리는 고려타라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전 중동 이라크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으로 그리터라는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그루지아와 그리스의 그리가 고려라는 의미였습니다. 부하라, 사마르칸트, 타시켄트, 화레즘. 현 우즈베키스탄 및 중앙아시아에 이입된 지명들이 모두 우리의 지명이었다고 밝혀드렸습니다. 폴로 일행의 경로는 역사 속 부하라인 하박도 상도에 도착하면서 종료되는데 현재의 중앙아시아와 차이나의 지명 이입된 조작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현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에서 차이나의 상도까지 추가로 이입된 지명들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견문록의 원본과 번역본이 9년의 차이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이러한 번역본의 형태를 통해 역사 조작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습니까? 교황의 신임장. 로마의 교황청은 새로 임명된 교황의 신임장을 폴로 일행을 통해 쿠빌라이 칸에게 전달되기를 바랬습니다. 왜 종교의 세력들이 몽골의 무인 또는 왕부의 세력에게 신임장을 보내는지 동방견문록에서는 정확히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카톨릭 교황이 자신의 신임장을 현재 몽골에 보내나요? 그 이유는 펠리오 집절 동방견문록의 원본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소해 카톨릭 교황의 신임장을 누구한테 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펠리오 집절 동방견문록 원 제목은 세계의 묘사 The Description of the World로 이를 인용합니다. 동방견문록의 원 제목이 세계의 묘사로 그 배경인 고려가 세계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카이조 즉 개주 개경은 조그만 도시로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주민들은 불교도이며 대칸의 지배를 받고 있고 지폐를 쓰고 있다. 이 도시는 앞에서 이야기한 강수 강가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대단히 많은 양의 곡식과 쌀이 매년 인근의 여러 지역으로 수집된다. 그리고 이 도시로부터 그 양곡은 대칸의 궁정에 공급하기 위해 깜발록이라 불리는 타타르들의 대도시까지 운반되는데 수로를 통해서 배로 운반되지만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로의 흐름이 경계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과 호수를 통해서 운반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칸의 궁정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도시로부터 깜발록으로 운반된 양곡을 먹고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하리라. 더군다나 내가 말하건대 대칸은 이 도시로부터 깜발록까지 수로들을 만들고 잘 정비하여 유지하게 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쪽의 강으로부터 다른 강으로 그리고 한쪽의 호수로부터 다른 호수로 통하는 넓고도 깊은 거대한 운하를 만들었는데 물이 그 운하로 흐르게 해서 그 운하들은 거대한 강으로 보인다. 그래서 양곡을 실은 아주 큰 배들이 카이주로부터 카타야에 있는
깜발루까지 그 수로를 통해서 다닌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바다를 통하지 않고 편리하게 연결된 강과 호수와 운하를 통해서 만지와 사연프로부터 깜발루까지 다닌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역시 육로를 통해서도 다닌다. 왜냐하면 그 수로 옆으로 그리고 다른 곳으로 뚝길에 훌륭하고 대단한 큰 길이 육로로 나 있는데 그 운하들로부터 파낸 흙이 그 양쪽으로 높이 쌓여서 그 위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들은 바와 같이 수로와 육로 양쪽이 다 가능한 것이다. 동방견문록의 카이주가 신시계천이 일어난 계주이며 태양주 박주인 해주였습니다. 그리고 이곳 계주에 가까운 곳에 비밀스러운 장소가 등장하는데 진실을 밝혀봅시다. 이 카이주의 맞은편으로 이 강의 한가운데에 모두가 바위로 된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는 부처님을 모시는 불교의 거대한 수도원 절이 지어져 있고 거기에는 200명이나 되는 승려들이 있다. 이 거대한 수도원에는 역시 대단히 많은 부처님들이 모셔져 있다. 이 수도원은 부처님을 모시는 너무나 대단히 많은 수의 절과 수도원들의 본부이고 그래서 그것은 대주교구와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카이주조 본문에서 계주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곡들의 직결 보관 창고라는 것이고 둘째는 고려 불교의 성지 센터라는 것으로 이 수도원은 부처님들을 모시는 너무나 대단히 많은 수의 절과 수도원들의 본부이고 그래서 그것은 대주교구와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해서와 같이 고려 불교의 성지이며 그 센터였던 것입니다. 이 인용문에서는 대주교구와 똑같다고 했는데 사실은 대교황청과 똑같다고 해야 맞는 말이지만 역사를 조작한 조작자들의 폄하의 의도가 반영되어 대주교구와 똑같다와 같이 묘사한 것 같습니다. 위 인용문의 구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카이주 맞은편의 성취에 있는 이 궁전의 거대한 홀에는 그 지역의 고대 모든 왕들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데 황금색과 다른 아름다운 채색으로 그려져 있어 그것들이 아주 보기 좋은 광경을 이루고 있다. 승기한 제각각의 왕들이 자기 통치 기간에 그 초상화들을 덧붙여 나갔다. 이런 구절을 실크로드의 악마 폼펠리오는 어떻게 번역해 놓았을까요? 펠리오의 글에는 과거에 아주 이름을 날리게 되었던 그 지역의 저명한 모든 왕들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고 살짝 말을 바꾸었습니다. 모든 왕이 아니라 아주 이름을 날리고 그 지역의 저명한 모든 왕들이라고 하여 모든 왕을 제안해 놓았습니다. 마치 선정을 베푼 송왕의 영정을 조성해서 걸어놓은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또 다른 번역은 그 나라를 지배했던 국왕들이 심지어는 쿠빌라이 세조가 조성했다고 해 놓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둘째 특징은 이 수도원은 부처님을 모시는 너무나 대단히 많은 수의 절과 수도원들의 본부이고 그래서 그것은 대주교구와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에서와 같이 고려 불교의 성지이며 그 센터였던 것입니다. 이 궁은 다름 아닌 고려 불교의 법왕이 전 법왕의 인가를 받아 계승해서 고려 불교와 고려 정치의 중요한 부분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말리 떨어진 세계의 중심에 와서 마르코 폴로가 묘사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불교의 법왕님들의 초상화들이 그려진 모습을 특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몽골의 개입으로 신인 하강의 주인공인 환웅천왕의 신시배달의 예토에서 1만 년의 유구한 전통을 지켜왔던 대법왕청 금성천조가 이렇게 공개된 것입니다. 근대까지 끝없이 인가되고 계승되어 왔었던 부처님들의 초상화였던 것입니다. 천조시대 부처님의 대리인이 자리 잡고 계셨던 곳이 천조가 되고 이 부처님들은 천왕이 되셔서 천자인 황제를 인가하고 불법과 정통성으로 천자를 보호하고 비상시에는 천병으로 자체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천조의 질서가 미치는 곳이 사회가 되는 곳으로 천자는 천하의 권력과 병권으로 천조의 질서와 그 법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마르코 폴로의 수도원의 궁전이 다름 아닌 부처의 궁전인 금성천조였던 것입니다. 자, 부처의 궁전을 신정동궁 여지남에서 찾아봅시다. 전라도 강진의 프로들 인용합니다. 백년사 만덕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강진은 백제 때 도무군이었고 고려 때 도강현이 되었다. 다산 정약용이 17년간 유배 생활을 한 강진의 만덕산을 윤회에 기문해서 전라도 강진은 남쪽에 우뚝 솟아 맑고 뼈난 산이 바닷가에 이르러 머물렀으니 만덕산이라고 한다. 산의 남쪽에 부처의 궁전이 있어 높고 시원하게 튀어
바다를 굽어보고 있으니 백년사가 곧 그곳이다. 강진에 등장하는 부처의 궁전이 바로 천조로 강진의 남쪽 만덕산인 금강산 너머에 신시계천의 무대 개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새 교황, 즉 이스탄불 아야소피아 대성당의 교황이 자신의 신임장을 사해의 중심인 천조가 있었던 중원의 천황에게 폴로 일행을 통해 보냈던 것입니다. 마르코 폴로 일행은 장사꾼이 아닌 정치의 사절단이었던 것입니다.